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한 세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에 대한 말씀을 해드릴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꼭 잘 아셔가지고 꼭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꼭 챙겨야 할 12가지 항목을 지금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이것은 특별소득공제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에 대한 소득공제,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좀 풀어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택 임차란 말은 전세, 월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전세로 사시는 분, 월세로 사시는 분 많이 있죠? 이것을 주택 임차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차입금은 대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리금은 대출 원금하고 대출 이자,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원리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에 대한 소득공제란 말은 쉽게 표현하면은 전세 대출했을 때 원리금 상환하잖아요. 그 원리금 상환한 거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공제 대상이 뭐냐? 원금과 이자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그런데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그럼 모두 해주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매년 400만 원이니까 10년이면 4천만 원이 되겠죠. 이것도 굉장히 큰 소득공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40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시켜 주니까 그만큼 세금은 줄어들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전세대출 원리금으로 전세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1년 동안 1,000만 원을 냈다. 그러면은 세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제가 각 구간별로 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1,000만 원을 1년 동안 냈다고 하면은 과세 표준이 4,600 이하이신 분들은 16.5%로 환급받을 수 있는 재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66만 원 정도 돌려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과세 표준이 8,800 이하이신 분들은 세율이 26.4%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105만 6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은 38.5% 세율로 환급받기 때문에 15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전세대출 원리금 자기가 낸 거 그냥 묻어둘 게 아니라 연말정산할 때 반드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대출이란 게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받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안 해줘서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가 아는 사람, 좀 돈 많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에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무주택 세대주야 됩니다. 주택이 없고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임차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것, 또 국민주택 규모가 84제곱미터 이하잖아요. 전용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84제곱미터 이하인데 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대출 받을 때 공제가 되는 거지, 주택 규모보다 훨씬 큰 대형 주택 들어갈 때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요 점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입주한다고 하면은 오늘 이전 3개월 또는 이후 3개월 요 기간 내에 대출을 받은 것만 해당이 되는 거지, 요 기간을 벗어난, 예를 들어서 입주하고 나서 6개월 뒤에 전세 대출 받았다, 이건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 받은 것만 적용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차입금은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전세대출 목적이 아닌 다른 데로 써버리면은 이 전세대출의 취지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소득공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해야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못 받아서 예를 들어서 개인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공제 요건도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빌려서 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득공제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것이라는 조건이 있다는 점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초과하신 분들은 개인으로부터 전세대출 받은 것은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주택 세대주일 것 이건 똑같죠. 그리고 임차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구매일 것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받을 때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도 되게 중요한데요. 입주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된다. 요 기간이 지나면은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점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반드시 내야 되고요. 주민등록 등본, 그 다음 임대차 계약서 4본, 그 다음에 매월 얼마씩 원리금을 이체한다는 그 이체 영수증이 있죠. 보통 대출의 원가 이자를 어떤 계좌이체를 통해서 매월 낼 거 아닙니까?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연말정산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대출과 관련돼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전세대출 받아도 이런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은 최고 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전세를 2년 산다고 하면 800만 원 그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4년 전세를 한다고 하면은 1,6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세금을 많이 환급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